기초 통계학 문제풀이 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설 검정 부분의 간단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통계학에서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설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잠정적인 추측성 주장을 가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통계적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가설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가설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기무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가설은 연구자가 자기가 검증하고자 하는 주장을 거기에다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무가설은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진술입니다. 연구자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기무가설은 따라서 연구자가 자기가 그것을 기각시키고 싶어 하는, 이것이 거짓이다 하고 기각시키고 싶어 하는 가설을 기무가설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연구가설은 때로는 대립가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설 검증을 하는 단계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한 7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기무가설과 연구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기무가설은 영어로 null hypothesis 라고 부르기 때문에, null은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hypothesis null 해가지고 H0로 통상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연구가설을 아까 대립가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때 A는 alternative hypothesis에서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무가설이나 연구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무가설을 사실은 기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각시키고 싶은 기무가설의 기각시킬 어떤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기무가설이 수용될 것인지 또는 기각될 것인지 하는 기준이 되는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를테면 T 분포가 이렇게 있다. T 분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알파에 따라서 T2분의 알파, 이쪽은 양쪽 검증을 하기 때문에 T2분의 알파,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 위치가 이 값이 정해지는 것은 알파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검정 통계량은 바로 그 어떤 가설 또는 주어진 문제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Z 분포를 하는지 T 분포를 하는지 또는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이라고 하죠. 카이 스퀘어 분포를 하는지 F 분포를 하는지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서 보시는 이 그림의 경우에는 바로 T 분포를 하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T 검정 통계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학책 뒷부분에 있는 그 분포표가 있죠. 만약 T 이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은 T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여기 알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값을 임계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임계치를 구하고 바로 임계치를 벗어난 부분을 우리가 기각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기각 영역은 무엇이 기각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는 영역이다. 그럼 귀무가설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각시키느냐? 그것은 바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바로 이 임계치하고 계산된 검정 통계량을 비교를 해서 그것이 만약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각 영역 부분에 들어있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시키고 아니면 이 부분, 이 하얀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은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채택을. 이러한 검정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 7번째 단계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7단계를 거쳐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자,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의 군수는 자기 군의 주민소득을 조사를 해서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20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 조사 결과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좀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50인의 주민을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서 일부 주민들이 조사를 했더니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때 유의수준 1%, 즉 0.01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50인을 무작위로 뽑았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은 30인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대표본이죠. N이 50인. 그러면 대표본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검정 통계량으로서 Z 통계량을 합니다. 대표본이기 때문에 Z 통계량. 자, 여기서 우리가 가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군수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150만 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 군수 기무가설은 15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누가 됩니까? 일부 주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주장을 이쪽에다 적습니다. 즉 연구가설이 HA 아닙니까? 또는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이거 뮤, 즉 평균은 150만 원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이 어떤 기각시키고 싶은 게 뭡니까? 기무가설에다 적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군수의 발표, 이것을 기각시키고 싶다. 그럼 만약에 일부 주민들이 150만 원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150만 원보다 작다. 이렇게 작다는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무가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우가 150만 원보다 같거나 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쪽 검정, 단측 검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다 하면은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알파 유의 수준을
0.01에서 한다 그러는 검정 통계량은 Z라는 걸 이미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 기각력을 구해 보겠습니다. 기각력은 자 1%에서 하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하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니까 2분의 알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0.005가 되겠죠. 그것은 통계표에서 2.575가 나옵니다. 2.575. 따라서 기각 영역은 마이너스 2.575보다 작거나 2.575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2.57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575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큰 부분 또는 이것보다 작은 부분 Z가 2.575보다도 큰 부분 또는 마이너스 2.575보다 작은 부분이 기각 영역이 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Z가 2.575보다 작거나 Z가 2.575보다 큰 경우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Z 공식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루트 m으로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150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Z는 n이 50. 그 다음 시그마는 뭐였습니까? 표준 편차 20. 그 다음 x바는 여기 140만 나왔습니다. 본래 미우는 얼마입니까? 150을 집어넣었더만 마이너스 3.53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임계치가 마이너스 2.575이기 때문에 아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2.575고 방금 계산된 Z 값은 마이너스 3. 얼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각 영역에 포함된 따라서 유의수준 0.01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영구가설이 채택되기 때문에 평균 소득은 150만 원이라 할 수 없다. 150만 원이 아니고 이것이 밑에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150만 원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자, 모수 검정과 비모수 검정이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 파라메타, 뮤라든지 시그마 제곱이라든지 이러한 모수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모수 검증입니다. 거기에 그것과는 달리 또 비모수 검증, 모수가 아닌 것에 대한 검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수 검증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수가 아닌 것에 대한 검증. 그러면은 어떤 명목척도라든지, 명목척도 하면은 어떤 범주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는 서열척도, 순서로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측정된 변수들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에 우리가 비모수 검증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는 대표적으로 적합도 검증이라든지 독립성 검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합도 검증은 이론 분포하고 경험 분포 사이의 적합도를 나타냅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분포가 있는데 경험 분포, 그러니까 어떤 뭐 조사된 분포라든지 또는 경험했던 분포가 이 이론 분포와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검증할 때 그때 우리가 카이스케어 검증을 합니다. 또는 모집 단위 확률 분포하고 어떤 표본 자료의 어떤 분포, 이 사이의 적합도를 검증, 분포 간의 검증을 할 때, 다시 말해 이 경우나 분포 간의 검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카이스케어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독립성 검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맹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분할표를 작성을 합니다. 분할표는 매트릭스 형태로 표를 만드는 것을 분할표라고 하죠. 작성을 하고서 그것의 어떤 관청 내지는 관찰 빈도수, 그래 조사된 빈도수를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으면 거기서 기대 빈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상관성을 검증해서 그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성 검증이라고 합니다. 비모수 검증이 이제 대표적인 검증이죠. 자, 우리가 모수 검증을 할 때는 그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사례에서 살펴봤던 Z 검증도 있고 또 T 검증도 있고 카이스퀘어 검증, F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비모수 검증은 조금 전에 보셨던 맹목 척도일 때는 카이스퀘어 검증, 그 다음에 서열 척도일 때는 콜모그로프, 스미르노프 검증이라든지 맨히튼이 U 검증 또는 윌콕슨 순위합 검증이라든지 크루스칼, 왈리스 H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해 보실 점은 모수 검증에서나 비모수 검증에서나 모두 다 활용되는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퀘어 검증은 모수 검증에서도 활용되고 비모수 검증에서도 같이 활용되는 검증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70번 문제입니다. 아래 나열된 단계들을 통계적 가설 검증의 절차에 맞도록 배열한 항목을 고르시오. 이렇습니다. 자, A, B, C, D, E, F, G 7개가 있는데 그 7단계가 막 섞여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우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기무 가설하고 연구 가설을 설정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맨 끝에는 뭐겠습니까? 맨 끝에는 결론 도출하는 거죠. 검증 결과에 따라 연구 결과를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A에서 시작해서 D까지죠. A에서 시작해서 D. A에서 시작해서 D까지인 것은 3번. A에서 D까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일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가설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유의수준이죠. 유의수준. F. 그 다음에 검증 통계량을 선정을 합니다. C. 그 다음 뭡니까? 분포표 이용해서 임계치와 기강력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 검증 통계량 계산하고 그 다음 임계치하고 검증 통계를 비교해서 기무가설의 기각 또는 채택 여부 결정하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도출하는 이겁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71번 문제입니다. 연구자가 통계적 검증을 하고자 하는 주장을 연구가설이라고 한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죠. 이러한 연구자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음 중 고르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기무가설이라고 했죠. 바로 기무가설은 null hypothesi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0로 표시하고 연구가설은 이러한 연구자가 통계적 검증을 하고자 하는 주장, 다시 말씀드린 연구가설을 다른 말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바로 연구가설입니다. 15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